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오늘도 책 잡힌 사이 멤버분들이 달아주신 청취자 댓글 소개로 수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팟빵에 달린 댓글들 나혜님 소개해 주세요. 아티스트 ICSP 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집에서는 안 읽으려고 의도하신다는 얘기가 신기하네요. 자기 전엔 그럼 뭘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거실에 핸드폰을 두고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잡니다. 오. 거의 요새 녹초가 돼서 평일에는 집에 와서 씻고 핸드폰 거실에 충전하고 침대에 들어와서 잔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쫑쫑님 댓글도 소개해 주세요. 네, 마리쫑쫑님이 남겨주셨어요. 자격지심 없는 사랑이라니 그것만으로도 성공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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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격지심 없는 사람과의 그 자존감 높은 사람들끼리의 사랑. 그리고 KKKK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구독하고 갑니다. 하트하트 감사합니다. 하트하트. 고맙습니다. 그 다음 또 아티스트 ICSP님이 또 남겨주셨는데요. 한비야 작가 책 내용 중에 혀를 깨물어서라도 말을 참을 것 부분에 푹 하고 터져서 책 바로 구입 각이에요. 재밌게 읽으실 겁니다. 웃음 포인트도 많고 울컥 포인트도 많아서 그리고 스포티파이에 올라온 댓글인데요. 스포티파이에 그 유진님께서 세 번째 에피소드 매일 1%씩 성장하는 독서 모임장들의 습관 추구미 에피소드 18분 32초에서 빵 터졌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궁금한 분들은 직접 들어보시면 네, 어디가 빵 터진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다시 듣고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서예라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고 있는데 반갑게도 스토아적 삶의 철학이 있네요. 히히. 덕분에 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밀리의 서재에 있는 책이었군요. 그러면 오늘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김혼비와 박태하의 전국 축제 자랑입니다. 지난 독서 모임에서 독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제가 추천드렸던 책이기도 한데요. 소개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세실님과 나이님의 감상평이 더 궁금하니까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의 곳곳에 축제를 다니며 느낀 생각과 감정을 적은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습니다. 이상입니다.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국 축제자랑! 빠빠빠빠빠빠. 나혜님 어떠셨어요? 저 이거 용성님이 진짜 한 2년, 3년 전에부터 계속 추천하셨던 건데 이제서야 읽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네. 어떤 부분이? 저는 글을 이렇게 재밌게 쓰시는 분은 정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부부이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또 글을 또 같이 쓰셨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또 글을 버무려서 편집자님이 잘 버무려서 이렇게 책으로 내신 것도 되게 즐거웠어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전 버무렸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냥 한 사람이 쓴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혼비 작가가 쓰고 이 부분은 박태하 작가가 썼다는 게 안 느껴져요. 진짜. 그래서 그 부분이 웃겼어요. 그 초반에 편집자분이 쓰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초고는 김혼비가 쓰고 뒤에는 박태하 작가님이 이제 수정하는 식으로 했는데 김혼비 작가님의 초고를 딱 받은 박태하 작가님이 이 장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이제 개그를 막 녹이면서 서로 썼다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부가 같이 책을 쓴다는 거는 인생에서 얼마나 특별한 경험일까. 진짜. 두 분은 같이 쓰고 싶으신가요? 전 쓰고 싶어요. 어떤 주제로요? 주제 에세이? 에세이? 예. 그럼 살아온 삶이 다르잖아요. 어떤 에세이요? 결혼? 뭔가 같은 단어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느끼는지 써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서로의 생각을 알 수도 있고
저희가 어떤 MBTI적으로 되게 반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공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난 저 사람의 말에 더 공감돼. 저 사람 뭐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세실님 그 부부의 읽고 싶은 책은 약간 편지를 엮은 책 이런 거. 왜냐면 두 분 편지 되게 많이 주고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제 말했나요? 아니요. 아, 느낌이 그래요. 정확해요. 제가 이제 남편한테도 얘기를 해뒀고, 저희는 연애할 때, 걸어서 도보의 15분의 위치에 살았지만, 우편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편지로 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는 또 다르더라고요. 깊은 이야기, 깊은 생각, 깊은 감사는 말보다는 좀 글에서 오는 게 더 커서, 우편을 내일 데이트할 거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 편지를 기다리는 그 설레임?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금 파일철로 다 해놨는데 이런 거 토대로 한번 우리 책을 써봐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너무 멋있다. 낭만적이네요. 진짜. 네. 전 워낙 송골씨가 그래서 전 편지를 잘 못 쓰겠더라고요. 쓰는 순간 메시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초등학생이 쓴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감동이 오던데.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지우고 막 쓰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글씨체를 본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무 예상치 않은 글씨체다. 인간미가 확 느껴지는 글씨체다. 그러니까 뭔가 못 쓴다의 범주보다는 어린아이의 범주에 가까운 글씨체죠. 이제 막 글씨를 열심히 쓰기 시작한. 의도치 않은 귀여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되게 부럽네요. 일단 편지를 주고받는 거. 우체통에 넣었다는 게 너무 저는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저는 강추드려요. 친구 사이에도 그 우표를 고르는 재미도 있고 우표가 요즘에는 약간 그냥 스티커처럼 나오긴 하는데 우체국에 가서 침 발라서 이렇게 하는 그 무궁화 딱지 있잖아요. 그거 따로 달라고 하면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보고 그리고 여행지에 가면 여행지에 가서 이제 그 나라 우표 붙여서 서로한테 쓰고 이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어떤 독립서점에 가면 뭐 예를 들면 6개월, 8개월 뒤에 가는 편지들을 쓸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소리소문이라는 책방을 갔거든요. 결혼 전이었는데 그때 편지를 썼어요. 서로한테. 근데 그게 한 6개월 뒤에 오더라고요. 재밌다. 우와. 그러면 이제 6개월 전에 어떤 감정과 그때의 관계와 6개월 후에 감정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재미도 있어서 그것도 재밌겠다. 그래서 소리소문 말고도 뭐 많겠지만 찾기 힘드시다 그러면 제주도 여행 가셨을 때 책방 소리소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써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너무 재밌네요. 막 우리 지금 막 토라져 있는데 딱 타이밍 맞게 6개월 전에 편지가 도착하면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 서로 헤어졌는데 그치? 뭐 그것도 추억이니까. 맞아요. 네. 재밌다. 그러면 책에 되게 다양한 축제가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느 축제에 좀 가보고 싶으셨나요? 여기 안 나오는데도 뭐 상관없고요. 저는 일단 제가 가봤던 축제가 나와서 진짜 반가웠어요. 강릉의 단오제가 제 인생 첫 축제였는데 대학생 때였고 그때 진짜 과거로 이렇게 뭔가 타임머신 타고 온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천을 따라서 퍼레이드가 쫙 이렇게 펼쳐지고 장터들이 열리면서 막 다들 막걸리 먹고 파전 먹고 화전 부쳐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동춘 서커스라는 되게 유명한 서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 첫 서커스였는데 그때 그거를 보면서 현대소설에서나 봤던 그런 옛날 그 서커스를, 그런 무형문화를 내 눈으로 보다니 신기하다. 감탄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 책에 나온 곳 중에서는 경남 산청, 지리산 산청 꽃감축제. 근데 저는 딴 게 아니라 이 꽃감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길래 약간 이런 느낌. 왜냐하면 1월 2일부터 축제를 하는데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서 저는 이 꽃감을 먹고 싶다.
저는 강릉 단오제를 보면서 이게 진짜 진정한 축제가 아닐까 생각했던 게 이제 막걸리도 그 시민들이 만들어서 준다는 것과 그 모든 강릉 전체가 이제 축제 분위기로 바뀌는 것.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게 진정한 축제 같은데 그것도 되게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와일드 푸드 축제? 이거 읽으면서 너무 경악했어요. 그 번데기가 너무 커서 이쑤시개가 아닌 나무젓가락으로 꽂아서 주신다는 거를 보고 얼마나 너무 큰 막 거야. 경악을 했고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또 곶감 축제인데 곶감 축제에서 이제 군밤 파시는 아저씨인데 그분이 군밤 트럭 옆에 대금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 아저씨는 이제 예전에는 대금을 만드셨는데 지금은 군밤을 파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긴데 이분들도 이 부분이 너무 좋았다고 적어주셨는데 어딘가에 한국감연구회라는 단체가 있고 한쪽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 대회가 열리고 거기에 입상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다. 감 박피기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원래 가방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고 전국을 다니며 연싸움을 하는 이들이 있고 한때 만든 대금을 끼고 다니며 군밤 옆에 펼쳐놓는 이가 있다. 축제장 유지에 꽂힌 품바도 있고 그 품바에 위로받는 팬들이 있고 썰렁한 관객석 앞에서 열창하는 무명 트로트 가수들이 있고 아이들을 달래가며 공연하는 마술사가 있고 만만치 않은 지역민들의 입담을 능숙히 받아치는 노련한 사회자들도 있다. 우리가 아는 세계, 아니 상상할 수 있는 세계의 바깥에서 생각보다 수많은 취향과 노력이 질서를 이루어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뭔가 이게 진짜 작은 세계가 사회 같아서 너무 여기서 좀 감동받았어요. 그쵸. 이게 축제라는 게 그 지자체만 딱 만들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우리의 축제라고 말하고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게 정말 축제 같긴 해요. 그럼 혹시 전 세계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잖아요. 네. 그런 것 중에 가고 싶은 것도 있으신가요? 저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 약간 북유럽 쪽에 어떤 되게 무서운 분장 검은 분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럽에서 열리는 그 크리스마스 축제? 크리스마스 마켓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 전 너무 가고 싶고 가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크리스마스 마켓을 정말 예쁘게 하는 아시아권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 이래서 도쿄에 가면 그런 마켓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나 롯본기에 이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거리를 되게 불을 예쁘게 켜놓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도 좀 작게 해놓는데 저는 거기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잠시나마 어렸을 때 그 산타 할아버지를 믿었던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저는 특별히 축제에 대해서 엄청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진 않았고요. 그 포르투갈 여행할 때 우연하게 제가 머물던 날이랑 그 지역의 축제, 포르투 도시의 축제일이 맞물려서 성 요한을 기리는 축제였고 그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이 조그만한 뿅마치를 들고 이렇게 행렬하면서 서로 막 때려주는 뿅뿅뿅뿅 하면서 막 이제 때려주는 그런 축제였는데 이게 이렇게 나쁜 기운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좀 놀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쁜 기운은 없애준다고 하고 미운 사람이 옆에서 가장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나쁜 기운이 가장 많이 없어지겠네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게 되게 재밌다고 하시잖아요. 어느 부분이 웃겼는지 그 웃긴 부분 우리끼리 전국 웃긴 부분 찾기 대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홍보캐처럼 별거 아닌데 약간 그들이 너무 즐겁다 보니까 단어를 변형한다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피식피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방금 홍복회라고 하셨는데 그 홍어 축제에서 그 김원비 작가가 홍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홍어를 딱 한 입 먹으면 행복회를 홍복회라고 이제 단어를 변형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좀 재밌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세실님은 어느 부분이 재밌으셨나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몇 개 뽑아놓고 여 중에서 뭘 얘기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일단 되게 좀 생각나는 웃겼던 축제는 그 의좋은 형제 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가 저는 진짜 웃겼어요. 그 왜 웃겼냐면 처음에 이제 그 작가님들이 의좋은 축제가 이제 시작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조금씩 다들 어설퍼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싸하고 무대 위에 있는 사람도 되게 뻘쭘해하는 게 느껴져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조마조마 이제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분위기를 띄어 올린 거가 EDM 파티가 이제 맥락 없이 시작이 됐는데 그 EDM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클럽 EDM이 아니라 어린이 EDM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 상어 따라따따 삐삐삐 뭐 이렇게 아무튼 이게 뭔가 디제잉 하시는 분이 이제 토끼 가면을 쓰고서는 막 하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어린이집과 클럽의 융복함 같은 요상한 시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몇몇 되지도 않는 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고 갑자기 어른들도 그렇게 그룹을 타면서 축제가 흥이 돋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웃기고 같은 의좋은 형제 축제에서 그 사회자가 분위기를 끌려고 앞에 젊은 커플이 있길래 어디서 오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이크를 주니까 갑자기 그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작가님 두 분이 진짜 저거 프로포즈 하려는 거 아니지? 뭐 이러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수락한 여자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하고 사회자분이 그 여자분도 수락을 하시면 남자분한테 뭘 드려야지 하면서 그 지역의 그 명품 벌꿀을 선물로 준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장면을 목격한 작가님들 진짜 재밌었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을까 하면서 읽었습니다. 아까 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말장난이 되게 많은데 홍어의 고장 나주네 이 맛에 나죽네 이거나 아니면 또 이 전북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이 둘을 합친 숫자가 서성이는 관객들의 숫자보다 많은 정말 서로 갯벌줌한 상황이었다. 벌교 갯벌 축제. 아니 와일드푸드였다. 와일드푸드. 여기서 갯벌 관련된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갯벌을 이용한 말장난. 그러니까 이게 전 글쓰기 할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은 게 글쓰기를 할 때 라임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좀 잘 읽히고 그리고 저는 약간 다르기도 한데 어떠한 동사를 쓸 때 한쪽에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면 그 끝나는 대비되는 문장도 반대의 방향을 쓰면 좀 맛이 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썼는데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가게 불빛이 차올랐다. 그러니까 한쪽은 지는 거고 하나는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김원비 작가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의 방향성, 뭐 어떤 단어의 라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좀 다시 보면 또 대단하다 하는 구절들이 좀 많아요. 말맛 살게 잘 쓰시는 진짜요. 것 같아요. 그 점점점점이 되게 많거든요. 이 뭐라고 하죠? 점점점점점 말줄임표. 말줄임표를 엄청 많이 쓰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뭔가 더 느껴져요. 그들의 막막함이라 해야 돼. 되게 당황스러움이 잘 느껴진다 해야 되나? 맞아요. 이것도 좀 되게 벗어나는 얘기지만 저희는 독서모임이니까 이러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것들이 니체는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약간 음악의 기호처럼 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강약을 주는 요소들이잖아요. 맞아. 되게 빠르게 글을 쓰다가 점점점으로 느리게 만들기도 하고 느낌표로 딱 힘을 주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 쓸 때. 그것도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강조할 때 느낌표 처음엔 하나 썼다, 2개 썼다가 3개 쓰고 그리고 뭐 축제는 맥락 없이 모든 걸 다 짬뽕해놨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사회자가 우리 축제 짱이라고 하는 거라면 이제 그 다음 EDM은 짜라짜짱짱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그런 말맛이랑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맛도 맛인데 또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요 장면을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살리지?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게 너무 또 웃겼던 게 어디였더라? 그 영암 왕인문화축제에서 그 퍼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이 두 작가님이 기다려요. 근데 보통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 타임테이블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퍼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그 시간 맞춰가지고 한 30분 정도 전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퍼레이드가 시작되지 않고 시간이 오히려 넘어가 버려서 관계자분한테 오늘 퍼레이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취소된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우라가 터지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 관계자분이 퍼레이드? 오후에 비 온다고 해서 취소해버렸어가 아니라 오전에 다 해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뭔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정도 막 이렇게 옮길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장면을 되게 재밌게 살리면서 그 남편분 성함이 뭐였죠? 박태야 작가님이 당황해가지고 다 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디테일인 것 같아요. 저거를 짧게 말하면 지연된 줄 알았던 페스티벌은 이미 진행되었다 라고 끝날 수 있는 맞아요.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걸 길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말하기나 글쓰기는 좀 지금 말한 거에 가깝거든요. 어떻게든 군더더기를 최소화하고 짧게 쓴다. 근데 이런 말투가 실용서에는 좋은데 이런 에세이라든지 좀 말맛을 살릴 때는 좀 디테일하게 길게 적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공감 갔던 부분이 이 두 작가님이 그 관계자랑 되게 알게 모르는 그런 기싸움이 아니라 되게 그 긴장감? 물어볼까 말까 하는 내용을 너무 재미있게 적어주셔서 그 부분이 진짜 재밌었어요. 지금 아마 이 책을 안 읽으셨으면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걸 읽어보셨을 때 제 주위에서는 단 한 명도 재미없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맞아. 약간 웃음 보증수표 같은 책이랄까?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어요, 진짜로. 근데 왜 재밌을까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단어라든지 구성 자체도 의외성이 크고 에피소드의 흐름 자체도 의외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빵 터지게 하는 요소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재 자체도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지역 축제를 맞아. 부부가 여행하면서 다니는 이 기획 자체도 되게 저한테는 신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를 사실 그대로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재밌겠다. 전국 축제자랑 해서 이걸 되게 잘 살릴 수 있는 두 사람 정도 가서 뭐 개그맨 이런 분들 가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가도 의외성이 클 것 같아요. 되게 안 갈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전국 축제자랑.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 안 가본 축제도 되게 많으시던데 작가님이 요거 전국 축제자랑 2도 만드셔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이 책이 의미가 있었던 게 웃기기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에 대한 조사,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 축제에 이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역사 같은 내용도 이제 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전 또 좋았던 게 축제 안에서 프로그램이 좀 뭐랄까 좀 비판할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또 비판도 하세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밀양아리랑 축제에서 장화홍련의 설화의 그 씨앗이 되는 아랑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폭행을 당해서 피해자인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축제 연계로 우리 지역의 아랑을 뽑는 미스 아랑을 뽑는 그런 또 대회를 개최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되게 뾰족하게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이것도 되게 좀 유쾌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강력한 성폭력 대응 TF팀 아랑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문장이 되게 생각하게 하면서도 좀 유쾌해서 이렇게 유쾌하게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게 좋았어요. 비판할 때 도끼를 품고 갑자기 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톤은 이제 전국 축제자랑에 어울리게 하면서 다만 문제의식만 어느 정도 언급하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는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웃음을 지나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전국 지자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음. 약간 어떻게든 줄어가는 인구를 다시 메꾸고 어떻게든 관광객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어설프거나 진행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그래서 맞아. 진짜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힘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자체가 지방의 작은 도시들이 점점 소멸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 축제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축제 수는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지 않나. 이분들은 어디서 축제를 이렇게 찾으셨을까 하는 생각에 구글에 쳐봤더니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축제를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봤는데 이제 페이지 수만 12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축제 전체가 1200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막 스크롤을 내리니까 1200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책을 시작으로 여행을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너무 이 지역에 좀 놀러 갈 때 맞춰서 가면 너무 재밌겠다. 찾아보니까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에피소드 업로드되는 날짜가 5월 18일인데 올해 2025년 강릉 단오제는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 하더라고요. 시간 맞으신 분들은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강릉한테 협찬받은 건 아니고요. 맞아요. 자발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걸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분들도 이제 축제를 다니면서 이 축제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내가 만약 축제를 만든다면 어떤 도시에서 어떤 축제를 만들고 싶으신지. 저는 도시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중고책 축제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다 책을 좋아하니까 책이라는 게 읽지 않더라도 책에 그 수많은 책이 존재한다는 거에서 오는 그 어떤 아우라랄까?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때 도쿄에 갔을 때 진보초가 중고 서점이 몰려있는 거리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 동네 자체가 하나의 중고 서점이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서점에 가면 이게 카테고리별로 책들이 모여 있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의 동네가 서점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오는 그러한 인사이트가 많았어요. 되게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분들이 책을 고르는 모습 옆에 아이들도 책을 보고 있고 한 마을 자체가 책을 그 마을 전체에서 즐긴다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읍시다 뭐 합시다 하는 것보다 임팩트를 딱 도시 단위로 딱 주는 거죠. 그날은 모든 곳에서 그냥 책을 읽을 수 있게. 여기 뭐 오징어 볶음밥집 갔는데 거기서 이제 책들 막 있고. 양념무듬 어떡해요? 양념무듬 사야죠. 괜찮은데. 그럼 어느 도시에서? 서울에 어디? 전 서울보다 좀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해야지 좀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이런 축제를 기억할 때 맥락이 중요한 거죠. 역사적으로 거기가 책이라는 물성에 좀 어울리는 도시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찾아보면. 그런 데를 좀 발굴해서 하나의 어떤 마을 자체를 서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근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 맥락. 제가 전혀 스터디는 안 했는데. 그래도 책 하면 약간 청계천에 예전에 많았잖아요. 맞아. 서울이라면 거기가 어울리긴 하겠네요. 서울이라면. 그럼 거기 막 청계천 앉아서 구매한 책을 다 읽고 있고 그러면. 요새 청계천에서 맞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뭐였죠 그게? 힙도클럽? 힙도클럽 말고 그 청계천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아예 전체 다. 그 의자가 다 있어요. 빨간 의자 이렇게 해놓은 거? 다 있어요. 힙도클럽 아니어도 거기는 이제 또 앉아서 읽으실 수 있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스럽고 즐거운 행위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게 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책에 둘러싸인다는 것의 느낌 그리고 온 세상이 책이라는 느낌 이거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곳이면 좋겠어요. 근데 전 서울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서울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빌딩이긴 할 수 없지만 고층 빌딩이 있는 서울은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음. 그 책으로 둘러싸였다는 느낌보다 건물에 둘러싸였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층 건물이 많고 그곳을 다 책으로 빽빽하게 채울 수 있는 곳이면 좋지 않을까. 나연님은요? 저는 좀 국가 기념일을 축제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3.1 운동이랑 8.15 광복절 이렇게 해서 뭐 굳이 서울 어차피 다 놀잖아요, 전국이. 그러면 서울도 하고 뭐 다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되 뭐 이제 좀 약간 프로그램은 좀 달리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맨날 기념일만 되면 다 놀러 가거나 솔직히 TV 봐도 막 대통령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조금만 하고 뭔가 뒤에 축제 프로그램을 하면 이 8.15 광복절이라는 것과 3.1절에 대한 의미를 이제 다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즐기면서 또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웃긴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그 의령 축제를 보고 얻은 아이디어인데 부자 기받기 오! 투어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경제도서 독서 모임 부스를 쫙 만들고 이제 삼성이랑 LG 뭐 이런 거 관련된 책도 많으니까 랜덤으로 와가지고 이제 몇 시 부스마다 이제 독서 모임 하고 그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제 LG 쪽 읽으신 분들은 그쪽 기 받으러 가시고 삼성 이병철 회장님 우와. 쪽 책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계 프로그램 하면 가면 그냥 기만 받고 오지 않고 좀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그래도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또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얕고 웃긴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다. 그런 건 이제 각 그 설립자들의 고향에서 하면 좋겠네요. 협찬도 해주시려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늘 열려 있으니까. 저희 부스를 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언제든 뛰어갈 준비. 저희 연락만 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버스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책 잡힌 사이 오늘의 책은 김원비 작가님과 박태하 작가님의 전국 축제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대화는 홍복회. 저도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전 의 좋은 형제도 아까 많이 생각나요. 네네네. 나연님은? 저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홍복회, 의 좋은 형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축제를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협찬. 협찬. 좋다. 홍복회, 의 좋은 형제, 협찬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r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 의미로 다음 주는 여행 갈 때 읽으면 좋은 책 추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